저 보약을 드시면 죽습니다! 편전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임금의 수라상 앞에서 소리를 지른 것은 때 묻은 옷을 걸친 12살구와 소년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내관과 상궁이 얼어붙었습니다. 소년의 손에는 새카맣게 변한 은수저 하나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저 미친 아이를 잡아라! 과연 이 소년은 살아서 임금에게 진실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해뚝 야담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구독,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 장터 한복판에 돌이라는 아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나이 12살. 부모도 없고 집도 없었습니다. 장터 약재상 귀퉁이에 몸을 붙이고 심부름을 해주는 대가로 밥 한 끼와 처마 및 잠자리를 얻었습니다. 아이의 본래 이름은 이돌이었습니다. 하지만 장터 사람들은 그냥 돌이라고 불렀습니다. 돌처럼 굴러다닌다고. 돌이는 작고 깡마른 아이였습니다. 옷은 해지고 얼굴은 때가 꼈지만 눈만큼은 유독 반짝였습니다. 맑고 깊은 눈이었습니다. 나이답지 않게 깊은 눈이었습니다. 장터 사람들은 그 눈을 볼 때마다 묘하게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했습니다. 저 아이 눈 좀 봐.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지 않아? 그러게 어른도 못 보는 걸 보는 것 같아. 부모가 어찌 됐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아이가 아닌 건 확실해. 도리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씩 웃고 심부름을 떠났습니다. 도리가 심부름을 다니는 약재상의 주인은 박서방이라는 중년 사내였습니다. 인심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도리에게 밥을 주고 처마 밑을 내어준 것도 박서방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박서방이 약재를 정리하다가 도리를 불렀습니다. 돌아. 예, 주인 어른. 너 아버지가 어이였다는 거 알고 있었냐? 도리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도? 네. 박서방이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 의원은 내 오랜 친구였어. 그분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죽은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린다. 도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돌아. 한 가지만 기억해라. 박서방이 도리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하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아. 내 아버지의 억울함도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진다. 도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 하지만 하늘이 정한 때가 있는 법이야. 그 때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도리는 그 말의 뜻을 그때는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아버지, 이 의원은 3년 전까지만 해도 한양에서 이름난 어이였습니다. 임금의 건강을 직접 살피는 내의원 소속이었고, 약초와 처방에 관해서라면 조선 최고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어느 날, 선왕이 갑작스럽게 승하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책임이 이 의원에게 씌워졌습니다. 이 의원이 처방한 약이 잘못되었다.
독초를 잘못 넣은 것이다. 고의인지 실수인지 알 수 없으나 죄를 면할 수 없다. 이 의원은 끝까지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신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그 처방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 의원은 유배를 가던 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병이 있었는데 유배길의 혹독한 추위를 견디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남겨진 것은 10살배기 아들 도리뿐이었습니다. 도리는 아버지의 죽음 이후 장터를 떠돌다가 박서방의 약재상에 흘러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낡은 보자기에 쌓인 은수저 하나.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온다. 도리는 그 은수저를 품 안에 항상 지니고 다녔습니다. 한편 내의원에는 최내관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궁궐에서 30년을 보낸 노련한 내관이었습니다. 겉으로는 공손하고 조심스러운 사람이었지만 속으로는 욕심이 가득했습니다. 3년 전 선왕이 승하하던 날, 사실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은 바로 최내관이었습니다. 이 의원이 처방한 약에 몰래 독초를 섞어 넣었습니다.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좌의정 조 대감의 사주를 받은 것이었습니다. 새 임금이 즉위하면서 조 대감은 더욱 큰 권력을 쥐게 되었고 최 내관은 두둑한 상을 받았습니다. 이제 새 임금의 보약을 관리하는 것도 최 내관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임금이 점점 개혁의 뜻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조 대감의 권력을 견제하려 했습니다. 조 대감의 눈이 차가워졌습니다. 또 한 번 필요한 때가 왔군. 그날은 도리가 박서방의 심부름으로 내의원 근처 약재 창고에 약재를 납품하러 간 날이었습니다. 내의원 창고는 궁궐 담장 바깥에 있었습니다. 도리는 약재 꾸러미를 창고 담당 관원에게 넘겨주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창고 담당 관원이 잠깐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 사이 창고 옆 좁은 통로에서 뭔가 수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빠른 목소리였습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 보약에 넣어라. 티가 나지 않게. 알겠느냐? 예. 걱정 마십시오. 도리는 무심코 통로 쪽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명은 내관 복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수라간 하인 차림이었습니다. 내관이 하인의 손에 작은 봉지를 쥐어주고 있었습니다. 도리는 순간 숨을 멈추었습니다. 내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내관이 고개를 돌리다가 도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 내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최 내관의 눈이 순식간에 차갑게 굳었습니다. 도리는 본능적으로 몸을 돌려 달아났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도록 달린 도리는 장터 뒷골목에 숨어들었습니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조금 있다가 박서방의 약재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박서방이 도리의 얼굴을 보자마자 눈썹을 모았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 있었냐? 도리는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주인 어른, 저 오늘 이상한 걸 봤어요. 박서방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도리의 이야기를 다 들은 박서방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내관이라고? 예. 분명히 그 사람이었어요. 궁궐에서 몇 번 본 적 있거든요. 틀림없어요. 돌아. 박서방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건 내가 나설 일이 아니야. 못 본 척해라. 하지만 임금님 보약에 뭔가를 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더 위험한 거야. 궁궐 일에 함부로 끼어들면 목숨이 위태로워. 하물며 내 아버지처럼. 박서방이 말을 멈추었습니다. 도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아버지처럼요? 아니다. 아무튼 내가 나서면 안 돼. 어린 내가 무슨 증거가 있다고. 최내관은 궁에서 30년을 버틴 사람이야. 너 같은 장터 아이가 그 사람을 건드리면 하루도 못 가서 사라지고 말아. 도리는 무릎 위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날 밤 도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처마 밑에 누워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 이 의원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아버지. 누군가 약재를 바꿔치기 했다고 했던 아버지. 그리고 오늘 자신이 본 것. 내관이 하인에게 봉지를 건네는 장면. 만약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만약 그때도 지금과 같은 일이 있었던 것이라면, 지금 임금님도 같은 방식으로 위험에 처하는 것이 아닌가.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온다. 은수저. 도리는 품 안에서 은수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은수저는 독이 닿으면 변색된다고 아버지에게 들었습니다. 의원들이 약의 안전을 확인할 때 쓰는 도구라고. 도리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장터가 깨어나기 전 어스름한 시각. 도리는 박서방 몰래 약재상을 나섰습니다. 손에는 아버지의 은수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궁궐 담장을 따라 걸었습니다. 수라간 쪽 쪽문을 찾아 돌았습니다. 마침 새벽 일찍 장작을 나르는 일꾼들 틈에 끼어 쪽문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못다한 일이라면 제가 해야지요. 도리는 수라간 쪽으로 발길을 옮겼습니다. 수라간 안은 이른 아침부터 분주했습니다. 도리는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움직임을 살폈습니다. 그때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꼬마, 너 뭐 하는 거야? 도리가 돌아보았습니다. 15쯤 되어 보이는 궁녀였습니다. 솜씨 궁녀인지 아직 어린 티가 났지만 눈빛이 또렷했습니다. 아, 저는 심부름을 왔는데요. 심부름, 어디서? 약재상이요. 궁녀가 도리를 위아래로 훑었습니다. 궁 안에 약재상 심부름꾼이 멋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데. 도리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때 수라간 안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보가 보약 그릇 가져와.
궁녀가 도리에게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거기 있어. 내가 돌아올 때까지 꼼짝 마. 궁녀는 안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소복이라는 이름의 그 궁녀가 돌아온 것은 잠시 후였습니다. 너 왜 진짜로 여기 있어? 나가면 잡힐 것 같아서요. 소복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도리요. 장터 아이야? 손이 약재 냄새 나네. 네. 소복이 도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진짜 이유가 뭐야? 심부름 때문이 아니지. 도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저 어제 이상한 걸 봤어요. 내관이 수라간 하인한테 뭔가를 건네는 걸요. 보약에 넣으라고 하면서요. 소복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임금님 보약이 위험할 것 같아요. 이걸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요. 도리가 품에서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소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은수저? 독이 닿으면 변색돼요.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누군데? 이 의원이요. 3년 전에 돌아가신. 소복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이 의원. 선왕 때 억울하게 죽은 그분. 알아요? 어머니한테 들었어. 억울한 죽음이었다고. 소복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 소복은 수라간 안을 잘 알았습니다. 보약은 아침 진시에 올라가. 그 전에 확인해야 해. 소복은 도리를 수라간 창고 뒤에 숨겨두었습니다. 잠시 후 소복이 돌아왔습니다. 지금 보약 그릇이 준비됐어. 근데 내관 눈을 피해야 해. 최내관이요. 응. 오늘따라 계속 수라간 쪽을 기웃거리고 있어. 뭔가 확인하려는 것 같아. 도리가 생각했습니다. 제가 들어갈 수 있어요? 잠깐이면 돼요. 미쳤어. 잡히면. 잡히기 전에 확인하면 되잖아요. 소복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기다려. 내가 최내관을 딴 대로 끌어낼게. 소복은 수라간 안으로 들어갔다가 잠시 후 최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뭐, 창고에 약재가 잘못 들어왔다고? 예. 내관 어른, 잠깐 보시겠어요?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도리가 재빠르게 수라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보약 그릇이 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이 닫혀 있었습니다. 도리가 뚜껑을 열었습니다. 짙은 한약 냄새가 올라왔습니다. 품에서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천히 수저를 보약 그릇에 담갔습니다. 잠시 기다렸습니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도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잘못 본 것일까? 그런데 수저 끝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새카맣게 변했습니다. 도리의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독이 있어. 그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도리가 돌아보았습니다. 최내관이 서 있었습니다. 소복이 끌어낸 것이
다른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최 내관은 수라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어제와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잡아라. 최 내관이 소리쳤습니다. 도리는 은수저를 꽉 쥐고 달렸습니다. 수라간을 빠져나와 복도를 달렸습니다. 내관들이 뒤를 쫓았습니다. 도리는 어디로 달려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앞으로 달렸습니다. 그러다가 도리가 들어선 곳이 편전 앞 마당이었습니다. 그 시각 임금이 아침 문안을 받으려 편전 문을 나서던 참이었습니다. 내관과 상궁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습니다. 도리가 멈추었습니다. 뒤에서 최 내관의 발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도리는 순간 결심했습니다. 임금의 눈을 향해 달려가며 소리쳤습니다. 저 보약을 드시면 죽습니다. 편전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임금이 멈추었습니다. 내관들이 멈추었습니다. 상궁들이 멈추었습니다. 최 내관도 멈추었습니다. 도리는 임금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새카맣게 변한 은수저를 두 손으로 높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전하. 보약 그릇에 이 수저를 담갔더니 이렇게 변했습니다. 독이 들어 있습니다. 사방이 고요해졌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최 내관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내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장 저 미친 아이를 잡아라. 최 내관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하지만 임금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다려라. 낮고 조용한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편전 마당 전체가 그 목소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이름이 무엇이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리라고 합니다. 전하, 장터 약재상 심부름꾼이옵니다. 아비는? 도리가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의원이옵니다.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보약 그릇은 즉시 압수되었습니다. 어이들이 보약을 면밀히 살폈습니다. 잠시 후 수석 어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보약 안에 부자라는 독초가 섞여 있습니다. 소량이나 드셨다면 즉시 위험한 양이옵니다. 편전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 내관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전하, 신은 아무것도 모르옵니다. 저 아이가 꾸며낸 것이옵니다. 꾸며냈다고?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렇다면 독초가 보약에 섞인 것은 어찌 설명할 것이냐? 최 내관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은 채 임금의 처분을 기다렸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이 아이를 당분간 궁 안에 두어라.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이것이 가짜 승리였습니다. 최 내관은 잡혔지만 뒤에 있는 조 대감은 아직 건재했습니다. 그리고 조 대감은 지금 이 순간 손을 쓰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최 내관이 잡혀 국문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은 빠르게 조 대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최내관이 입을 열면 모든 것이 끝난다. 조 대감의 신복이 말했습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최내관이 입을 열기 전에 막아야지. 그날 밤 국문을 기다리던 최내관이 갑자기 병을 얻어 쓰러졌습니다. 증인이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소식을 들은 임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최내관이 쓰러졌다고? 예. 국문 전날 밤 갑자기 쓰러져 지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독인가? 확인 중이옵니다. 임금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는 궁 안작은 방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소복이 도리를 돌봐주고 있었습니다. 임금 앞에 무릎을 꿇은 도리에게 임금이 물었습니다. 내 아비가 어찌 억울하게 죽었는지 아느냐?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선왕 전하의 약재를 바꿔치기한 자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어찌 아느냐? 아버지가 유배 가시기 전날 밤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은수저를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언젠가 진실을 밝힐 때 쓰라고요. 임금이 은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아비가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하느냐? 네. 전하. 임금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소란이 들렸습니다. 조 대감께서 입궐하셨습니다. 임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조 대감이 편전으로 들어섰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이었지만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전하, 신이 들으니 수상한 장터 아이가 궁 안에 머물고 있다 하옵니다. 그 아이를 즉시 내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임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최내관의 국문이 끝나지 않았소. 최내관은 지금 병상에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근거도 없는 아이의 말을 믿고 국문을 기다리시는 것은 신하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옵니다. 조 대감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그 안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도리는 조 대감을 보았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이 어딘가 낯이 익었습니다. 창고 통로에서 최내관과 이야기하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이것을 내일 아침 보약에 넣어라. 그 목소리와 지금 조 대감의 목소리가 비슷했습니다. 도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느낌일 뿐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압박에 임금이 결국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내일까지만 궁에 머물게 하겠소. 내일 안으로 최내관의 상태가 회복되지 않으면 국문은 뒤로 미룰 것이오. 조 대감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도리는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소복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들었어? 응. 내일까지라고. 응. 도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소보가 창고 통로에서 내가 들은 목소리 있잖아. 오늘 조 대감 목소리랑 비슷한 것 같아. 소복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 자리에 조 대감이 있었다는 거야?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비슷했어. 그렇다면 조 대감이 뒤에 있다는 거잖아. 응.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도리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 내관이 입을 열어야 해. 그 사람만이 조 대감과 이어지는 증거를 댈 수 있어. 근데 최 내관이 지금 말을 못 하잖아. 그게 진짜 병인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해. 소복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어떻게? 도리가 은수저를 꺼냈습니다. 최 내관한테 먹이는 약이 있을 거야. 그게 진짜 약인지 독인지 확인하면 돼. 소복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러면 최 내관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응. 잡히면 이번에는 진짜 안 돼. 도리가 소복을 바라보았습니다. 두렵지 않아요? 소복이 잠시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두렵지. 하지만 내 아버지 억울함을 생각하면. 소복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같이 가자. 한밤중이었습니다. 소복의 안내로 도리는 최 내관이 누워있는 방에 접근했습니다. 방문 밖에서 기다리는 사이 소복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최 내관 곁에는 내관 하나가 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내관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소복이 최 내관 앞에 놓인 탕약 그릇에 손을 뻗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거기 누구야? 소복이 들켰습니다. 도리는 방문 밖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잠시 후 소복이 끌려 나왔습니다. 내관둘이 소복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소복의 눈이 도리를 찾았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도리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소복이 아주 작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망가. 라는 뜻이었습니다. 도리는 그 자리에서 달릴 수가 없었습니다. 소복이 끌려가는 것을 보면서 도리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소복이 잡혔습니다. 내일이면 도리도 궁에서 나가야 했습니다. 최 내관은 여전히 말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주로 대감은 건재했습니다. 아무것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억울함도, 임금의 위험도, 아무것도. 도리는 궁 안구석진 자리에 홀로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눈물이 나오려 했습니다. 꾹 참았습니다. 도리는 밤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기 시작할 무렵, 도리는 무릎 위에 놓인 은수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만은 절대 팔지 마라. 언젠가 반드시 쓸 날이 온다. 쓸 날은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도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서방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이다. 하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아. 그리고 또 한마디. 그때를 위해 내가 준비되어 있어야 해. 준비. 도리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아버지는 왜 은수저를 남겼을까요? 아버지는 왜 독이 닿으면 수저가 변색된다는 것을 알았을까요? 의원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약초를 알고 독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리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최 내관이 쓰러진 이유. 그것이 진짜 병이 아니라면
누군가 약에 무언가를 넣어 말을 못하게 만든 것이라면, 그 약의 종류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을 해독할 수 있다면, 도리는 장터 약재상에서 3년간 온갖 약초를 보고 만지며 익혔습니다. 약이 약을 해독하는 원리도 알았습니다. 최내관을 깨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도리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동이 트기 직전이었습니다. 도리는 임금의 처소 앞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지키던 내관이 막아섰습니다. 전하를 뵈어야 합니다. 이 시각에 무슨 사람의 목숨이 걸린 일입니다. 내관이 머뭇거렸습니다. 잠시 후 임금이 나왔습니다.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최내관이 쓰러진 것은 진짜 병이 아닐 수 있습니다. 누군가 말을 못하게 하려고 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이 최내관 곁에서 쓰이는 탕약을 확인하게 해 주십시오. 만약 제 생각이 맞다면 해독약을 쓸 수 있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느냐? 아버지에게 배웠습니다. 약초에 대해서라면 틀리지 않겠습니다. 임금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허락하겠다. 하지만 한 가지. 내가 틀리다면 너는 궁에서 즉시 쫓겨난다. 알겠습니다, 전하. 임금의 허락을 받은 도리는 최내관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탕약 그릇을 가져왔습니다. 은수저를 담갔습니다. 수저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도리는 그릇에 코를 가까이 대었습니다. 냄새를 맡았습니다. 눈을 감고 오래 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옆에 서 있던 수석 어이가 눈썹을 모았습니다. 초라고? 초라는 약재가 들어있어요. 진통에 쓰이는 약인데 용량이 지나치면 말을 못하게 되거나 몸이 굳어요. 지금 냄새가 나요. 어린 내가 그것을 어찌 확인해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어이가 탕약을 살폈습니다. 잠시 후 어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맞다. 초가 들어있어. 그것도 적지 않은 양이. 어이가 도리를 바라보았습니다. 해독약을 알고 있느냐? 방풍과 감초를 다리면 돼요. 빠르게 준비하면 내관이 말을 되찾을 수 있을 거예요. 해독약이 다려졌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최내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입술이 움직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조금씩, 대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대감이 시켰습니다. 최내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선왕 전하 때도 그랬습니다. 약재를 바꿔치기 한 것도 대감의 명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아무 죄가 없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없이 흘렀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밝혀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최내관의 증언은 즉시 임금에게 전해졌습니다. 임금이 조대감을 불렀습니다. 조대감은 여전히 당당한 표정으로 들어섰습니다. 하지만 최내관이 함께 끌려 들어오자 조대감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습니다. 최 내관이 회복되었다고? 그렇소. 임금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대감, 할 말이 있소. 조, 대감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신은 모르는 일이옵니다. 저 내관이 신의 이름을 팔고 있는 것이옵니다. 그렇다면 왜 최 내관이 쓰러지기 전날 밤 대감의 신복이 최 내관 방에 드나들었소? 조, 대감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3년 전 선왕이 승하하신 것도 그대가 관여한 것이오? 조, 대감의 몸이 떨렸습니다. 전하, 대답하시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조, 대감이 천천히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신이 죄를 지었습니다. 편전이 술렁였습니다. 임금이 선언했습니다. 조, 대감은 선왕을 해한 역적이요. 즉시 포박하고 삼족을 다스릴 것이요. 포졸들이 조 대감을 애워쌌습니다. 30년 권세를 누리던 조 대감이 그 자리에서 포박되었습니다. 억울합니다, 전하. 소리를 지르며 끌려가는 조 대감을 편전에 모인 신하들이 묵묵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나서지 않았습니다. 임금이 도리를 불렀습니다. 도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고개를 들어라. 도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임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아비 이 의원은 억울하게 죽었다. 오늘 그 억울함이 풀렸으니 짐이 직접 사죄하겠다. 임금이 허리를 굽혔습니다. 편전에 있던 모든 신하들이 숨을 멈추었습니다. 임금이 장터 고아 아이에게 허리를 굽히는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도리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 그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편전 안에 조용히 울렸습니다. 한편 소복은 풀려났습니다. 임금의 명으로 즉시 석방되었습니다. 소복이 달려와 도리를 보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살아 있었네. 응, 내가 도와줘서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장터를 떠돌던 12살 고아 소년 도리는 이제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이돌, 아버지, 이 의원의 아들. 임금은 이 의원의 억울한 죽음을 공식으로 사죄하고 이 의원의 이름을 내의원 명부에 복권시켰습니다. 그리고 도리에게 내의원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아비의 재능이 아들에게 있으니 짐이 직접 가르침을 받게 하겠다. 도리는 내의원에서 수석 어이에게 약초를 배웠습니다. 배우는 속도가 놀라웠습니다. 이 아이는 보통이 아닙니다. 약초를 보면 이름이 저절로 떠오른다고 합니다. 이 의원의 아들이니 당연하지. 몇 해가 지나 도리는 내의원에서 가장 어린 의관이 되었습니다. 장터에서 백성들이 아플 때 도리는 기꺼이 달려갔습니다. 이 의관은 돈도 안 받아. 가난한 사람도 다 고쳐줘. 아버지가 억울하게 죽었대. 그래서 백성들 곁에 있는 거래. 사람들은 도리를 따뜻하게 불렀습니다. 이 의관, 소복은 궁녀의 일을 이어갔습니다.
가끔 장터에서 도리와 마주칠 때면 두 사람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어? 응. 너는? 나도. 박서방의 약재상은 도리가 가끔 들러 약재를 살폈습니다. 잘 됐다, 돌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도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년 아버지, 이 의원의 기일에 도리는 묘 앞에서 은수저를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새카맣게 변했다가 닦으면 다시 빛나는 은수저. 아버지, 진실이 밝혀졌어요. 아버지가 남겨준 이 수저 덕분에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풀꽃들이 흔들렸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는 법입니다. 하늘은 거짓을 오래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이 의원은 평생 백성의 병을 고쳤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지만 그가 남긴 은수저 하나가 아들의 손에 쥐어져 임금의 목숨을 살리고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탐욕으로 남의 목숨을 해친 자는 결국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향해 두 발로 달린 12살 아이는 아버지의 이름을 되찾고 조선 백성의 곁에 남았습니다. 베푼 마음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하늘은 모두 보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해뚝 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 지금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계시는 곳에 행복을 가득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